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책을 소개할게요. 자, 경제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자, 그때 읽으면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바로 짜잔, 요 책.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숫자를 몰라도 내 주식은 오른답니다. 제가 경제신문 읽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에서 경제신문을 처음에 어떤 기사부터 읽어야 될지 모를 때는 간밤 뉴욕 증시가 어떻게 마감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 역시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감된 뉴욕 증시를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를 체크하고요.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중국 경제예요. 아니, 나는 국내 주식만 할 건데? 나는 한국 경제를 알고 싶은데 내가 왜 미국이랑 중국의 경제가 어떤지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은요,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입니다. 따라서 이 두 국가의 경제 상황이 한국 경제에도 당연히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국과 중국은요, 세계 경제의 동력입니다. 이 두 국가의 금리라던가 소비 패턴이라던가 인구 구조라던가 경제 성장 등이 글로벌 경제 트렌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랑 중국의 경제 상황을 알기 위해서 뉴욕 증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연준이 어쩌고 저쩌고, 경제 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미 국채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또 중국 경제라고 검색을 하면요, 중국 부동산 불황이 어쩌고 저쩌고, MLF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자, 이 책은요, 경제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할 건데, 경제신문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너무너무 강추드리는 책입니다. 제가 경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관련 서적을 정말 많이 선물을 받고요. 또 영상에 소개해달라는 요청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 채널은요, 경제랑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초보분들 그리고 중급 정도의 구독자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 요청이 왔을 때 목차랑 내용을 좀 살펴보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면 다 거절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 책은요, 제가 목차랑 내용을 읽어보자마자 와,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동안 경제신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의 연결고리를 정말 탄탄하게 해주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바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의 저자분이요, 아빠랑 딸 사이입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도 아빠랑 딸이 서로 대화하듯이 막 아빠가 설명해주듯이 적혀져 있어서 되게 술술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각 잡고 읽으면 하루 만에 충분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요, 총 6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강은 경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돈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챕터입니다. 그중에서 달러랑 엔화가 강해지거나 약해질 때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2강은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떤 지표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영상에서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신뢰하는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뒤에 이 책을 읽으면 그게 그 말이었구나.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뉴욕 증시에서 연준이 뭐라고 하던지 간에 전혀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3강은요, 지정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전에는요, 세계화라는 키워드가 국제 경제 트렌드였다면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각자 도생의 시대이고요. 21세기인 지금 무력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립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나라는 또 누구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강까지 돈의 흐름과 금리 방향성 그리고 각국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을 했다면 본격적으로 4강에서는요. 투자를 할 때 시장의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을 배우고요. 5강에서는 호재와 악재를 구분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 6강에서는요, 미래를 바꿀 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잡는 방법까지, 자, 이렇게 총 6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경제 공부를 하는 방법부터 투자로 연결하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읽어보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중국의 경제가 요즘에 안 좋다, 이런 얘기는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잖아요. 뭐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많이 침체가 됐고, 또 고용도 불안하고, 최근에 중국의 중주그룹도 파산을 하고, 이렇게 중국 경제 회복세가 더디니까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게도 당연히 리스크다, 이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경제 침체가 세계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자 수출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도요, 지난 10년간 중국은 전 세계 경제 성장의 무려 40%를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22%였고요. 유로존의 20개국이 9%였는데 중국이 훨씬 높은 기여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의 경제 침체는 세계 경제 침체의 우려스러운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요, 중국의 경제 위축이 꼭 세계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경제용어 1탄에서 풍선 효과에 대해서 설명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쪽이 압박을 받으면 다른 쪽은 반드시 부풀어 오릅니다. 그동안 중국으로 쏠려있던 제조업 공장이 지금 멕시코라던가 인도라던가 타이완 이런 쪽으로 분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도 인도가 최근 수혜를 받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중국이 압박을 받는 만큼 분명 또 어딘가에서는 중국을 대신할 국가가 생겨나고요, 중국의 구매력이 감소하는 만큼 또 다른 곳에서는 구매력이 증가하는 국가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지금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제조업 공장이 이전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경제가 더 많이 성장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공장을 더 많이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침체에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세계 경제도 같이 무너진다는 것은 억측이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당연히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세계 경제가 같이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건 맞지만, 오히려 시간이 더 지난 뒤에는요, 중국에서만 만들던 물건을 이제는 인도에서도 만들고 타이완에서도 만들고 유럽에서도 만들고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만들게 될 테니 오히려 지금의 고물가는 시간이 지나면 디플레이션 시대로 다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중국의 경제 침체에 대한 불안을 조성하는 기사들이 있어도 또 한편으로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국가가 생겨나면 그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 중 가운데서 중국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내용 말고도 되게 유익한 내용, 그리고 최신의 경제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경제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